아고라는 원고도 없고요. 또 어떤 특별한 순서나 발언권 이렇게 제한 안 둡니다. 그러니까 뭐 다 알고 있는 실태, 알고 있는 수치, 뭐 이걸 막 어디서 찾아와서 메모해서 얘기 나누고자 이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. 사실 이제 인턴으로 뽑혀요, 많이. 인턴으로는 정말 잘 뽑혀요. 근데 친구들이 그 인턴에서 계속 인턴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점점 일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있는데 실제로 정말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, 그런 실제로 사람들과 만나는 환경을 만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좀 플렉서블하게 출근이나 퇴근 시간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들이 생기면은 좀 더 중증 장애인들도 좀 더 사회에 더 많이 나가서. 저는 병원 생활을 11년 거의 가까이를 했고요. 그러니까 소득과 경제적 측면에서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병원 생활을 억지로 해야만 했던 상황이에요. 20살에 다쳐서 제가 나와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병원 생활을 더 오래 했고, 이제 퇴원을 해서 이제 한 2년 조금 넘었는데, 원직장을 제가 복귀를 하려면 태권도 도장의 체육관 사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. 제가 휠체어를 타고 태권도 도장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. 발달장애 당사자분들도 지역사회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데 우리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라고 쪽지 날라오는데 그분들이 그게 뭔지 몰라요. 이분들이 본인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와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.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, 예를 들면 헬스장이라고 하겠죠, 비장애인들 얘기를 할 때에는.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장애인들이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어요. 엄마는 우리 다른 그 친구들 엄마처럼 학교에 빨리 자주 오고 해가지고 엄마들하고 친하고 이렇게 안 지내냐고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이제 그 개별적인 모임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에는 참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꺼려지더라고요. 그동안 이사를 5번 정도 했어요. 그러니까 1년 살고 2년 살면서 이제 이 집에서 겪었던 걸 다른 집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, 저는 지금 2005년도에 다쳐서 지금까지 어머니가 계속 봐주시고 계시거든요. 근데 활보 등급을 받고 시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. 활보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되고 가족도 지원이 되면 이게 좀 사회 참여를 하고 자립생활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예전에는 저 어릴 때 아버지는 양복을 이렇게 양복점에서 맞춰 입으셨어요. 그러면은 팔 길이도 재고 뭐 이렇게 어깨 넓이도 재고 뭐 이렇게 바지도 허리 뭐 다리 길이 뭐 이런 거 재가지고 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맞춤형이잖아요. 장애인 개인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뭘 하고 싶고 어떻게 살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뭐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하는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 5년이나 10년 주기로 면밀하게 상담을 통해서 좀 삶을 코디네이팅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스스로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된다. 이제 맞춤형 주문, 욕구 희망 가게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이제 등급제가 폐지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에 수정되고 또 겪어야 되고 또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될 텐데,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들 충분히 반영돼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